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AS 몇 가지 하고 갈 거고요. 하나는 제주항공, 요거랑 현대아품, 그리고 오늘 추천주, 오늘 이렇게 딱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항공 얘기를 좀 할게요. 주가가 떨어진 다음 드렸어요. 여기죠, 여기. 그죠? 5월 30일 날이구나. 바닥에서 튀는 거 보고 드렸으니까. 근데 제주항공이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실적 피크아웃 우려로 기존의 제주항공에 대한 목표가를 13,659원에서 1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리포트를 제가 좀 여러분께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없는 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이거든요.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삼성증권이 오늘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제주항공이 주가가 12,750원이에요. 근데 아니 증권사의 목표가가 12,000원이래요. 그 전에 목표가도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목표가도 13,600원대면은 사실상 매도 리포트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12,000원을 하향했다는 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를 살펴보면은 되게 이유가 되게 신기해요. 첫 번째,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제주항공 매도 리포트 첫 번째 내용, 1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1분기보다는 못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는 전통적인 그런 비수기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세를 가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가 보통 최대 성수기, 3분기는 최대 성수기다. 그죠? 왜냐면 여름 휴가철 플러스 추석 연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3분기가 이제 최대 성수기예요. 그렇지만 1분기보다는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는 2분기 중에 임차기 2대, 3분기 구매기 2대가 각각 도입될 예정으로 비행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대요. 그것 때문에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서 운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비행기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총 4대가. 이런 건 호재가 되겠고. 악재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비자 승인이 지연되면서 중국 노선 여객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노선 및 운항 재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좀 느려지고 있다. 추가로 리오프닝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찬성이죠. 왜냐면 합병되는 배경이 뭐였습니까? 배경은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대한항공한테 아시아나항공의 빚을 같이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그럼 책임지고 아시아나항공의 돈을 대가지고 인수해서 살려라. 그 역할을 해준다면 정부에서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합병과 대한항공의 어떤 그 현 회장이죠. 어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안정을 찾도록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게 그 현재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사실상은 통과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외국이에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사우스코리아의 최대 항공사 1등, 2등이 합병을 한다? 이거 엄청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한국의 국적 항공사가 겁나 사이즈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는 얘네 둘이 싸우면서 서로 막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그걸로 가격도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합쳐버리니까 다른 데서는 야 이거 너무 공룡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여기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만약에 유럽과 미국과 일본에서 합병이 생기될 경우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합병되면서 국내 최대 LCC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진에어랑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 합치면은 LCC가 아니죠, 더 이상. 이게 저가 항공사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어느 채널에 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은 자회사 LCC들이 진에어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합병하게 되면은 제주항공에는 어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주가는 하락했다. 원인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다. 여기 마지막으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제선 운임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점진적이긴 하나 여객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만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없는 걱정을 갖다가 다 끌어와가지고 했는데 없는 악재도 끌어와서 적정 주가를 낸 게 1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12,750원이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뭐 바닥까지 한 뭐 5%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만한 악재들을 다 보여줬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면은 목표가가 12,000원이 아니라 한 뭐 8,000원 잡아야죠. 옛날에 신저가 잡아야죠. 이런데 제 회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바닥 찍고 갈 것이다. 말이 되거든요, 이것도. 근데 12,000원이라고 여기를 제시한 거 보면은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주항공 하셨다가 물론 손절가는 지났어요. 손절가 제가 지난번 드렸던 금액은 지나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바닥이 코앞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리포트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실적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원래 1분기보다 실적이 항상 잘 나오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2분기 실적이 또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기사 보시면은 2분기도 우울한 실적 전망이다. 흑자전환 종목을 찾아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166개 종목을 분석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제주항공 등 리오프닝 실적이 좋아질 것이래요. 2분기입니다. 1분기 아니에요. 2분기예요. 근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빠졌을 때 사는 거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바닥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지도 제주항공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2분기에는 작년 2분기에 비하면은 실적이 절반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포스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오프닝으로 엮이는 아모레퍼시픽과 제주항공과 티웨이나 뭐 GK의 파라다이스, 조선업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주 얘네들이 좋을 거래요. 게임 회사들도 좋을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 보니까 1승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1승 조선주잖아요. 그죠? 아까 조선업종 얘기 좀 나오면서 이것도 나왔었는데 1승은 목표가를 벌써 뭐 3번이나 도달한 상태여가지고 혹시 못 파셨던 분들은 내일장 이절기에 또 오니까 마무리 하시고 조선주가 이번에 좋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는 말씀, 별일 없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 잘 설명이 됐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대약품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AS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근데 현대약품이 오늘 거래가 이제 풀리고 나서 첫날에 좀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좀 거시겠죠. 이번에 이제 현대약품이 여기 이제 회계처리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거시기하게 해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과징금 2억 4천을 매겼고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거시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회사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악재는 아니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증선위에서는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시킨 거고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반응이 좀 별로긴 했지만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현대약품은 아까 리오프닝 관련주, 탈모 관련주로 제가 추천했지만 과거에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 올라갔던 적도 있어서 보시면 요오드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현대약품. 우크라이나 러시아 핵 공격 우려에 강세. 현대약품. 러시아 핵무기. 코로나 때는 현대약품이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 효과의 급등. 그래서 이 요오드 관련주로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이번에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도 이쪽으로 연결이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빠졌던 부분은 저희 정방에서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거 매수 기회라고.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에 여기 목표가 5,500원 왔을 때 그때 우리 목표 도달했잖아요. 했는데 못 파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잘 견디시고 다시 올라갈 때 파시면 돼요. 현대약품도 뭐 가벼운 주식이니까 별일 없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미들은 좀 팔았는데 기관들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락하는 거를 이유 없이 받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돼요. 1분기도 1분기지만은 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라서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AS에 이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들을 드렸어요. 오늘의 추천주 시간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힌트 1번 테슬라 고효율 자성 소재 공급
2번 테슬라에 이어서 GM이나 리비안에도 공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풍력회사와 ESS 사업, 요게 올해 성과 기대. 종목명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모그린텍 하면 우리도 추억의 종목입니다. 우리 언제 드렸어요 이거를? 12월 달에 추천해가지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추천해가지고 드리고 나서 주가 쪼르륵 빠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 딛고 본전 찾고 목표 도달해서 이만큼 올라갔죠. 요 바닥 대비해서는 뭐 2배는 아니지만 한 뭐 70% 이상 올랐고, 여기 추천 대비해서는 5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눌림목을 딛고 다시 올라갈 구간이 좀 보여서 단기주로 한번 재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예전에 드렸던 내용들이랑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때도 테슬라로 드렸던 거고 지금도 테슬라로 드리는 건데,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예전에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6월 12일이니까 오늘 거구나. 오늘 나온 기사예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테슬라의 시장 장악력이 제고되고 있고 테슬라 향 비중을 높이는 2차 전지주를 주목해야 된다. 뭐 뻔한 얘기죠. 테슬라가 지금 120% 올라가지고 관련주를 찾아야 된다는 내용들이에요. 테슬라의 비중을 높이는 업체들이 더 높은 가치평가를 부여받을 것이다. 배터리 회사의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가 어떤 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회사, 여기 보면은 배터리 내재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재화. 지금은 이제 외부 배터리를 사다가 쓰고 있지만 내재화.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관련주를 좋아하라 라는 게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모그린텍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인가? 아모그린텍은 일본이 주도하던 EV 자동 소재, EV는 전기차죠. 자동 소재 시장이 균열을 했다. 국내에서는 첫 개발이고요. 지금 이제 일본의 히타치, 독일의 VAC에 이어가지고 세계 세 번째로 요거를 자동 소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공급을 하게 된 게 언제냐면 2021년도예요. 재작년부터 이미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고효율 자동 소재라는 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흔치 않대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로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1등이란 얘기죠. 주요 고객사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인데, 고효율 자동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는 차량용 인덕터가 있고요. 차량용 인덕터의 전류 송지를 방지하는 파우더 코어와 전기 회로에서 노이즈를 방지해서 차량 성능 유지를 돕는 커먼 모드 초크라는 게 있대요. 파우더 코어랑 커먼 모드 초크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성 소재로 만들어진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뿐 아니라 중국의 비아디랑 국내 현대모비스에서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 소재 수출이 현재는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FPCB.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자동 소재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FPCB, 연성 회로기판. 회로기판인데 휘어지는 거. 이런 회사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뭘로 연결되느냐. 폴더블 폰,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나왔죠. LG에서.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히 그냥 테슬라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소재주기 때문에 재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향후 친환경 시장이 커지면은 고효율 자동 소재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거 핵심입니다.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지금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난리죠. 신재생 에너지 인버터. 활용 범위가 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과 제품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1년도 기준으로, 이게 2021년도에 나온 기사니까 21년도 기준에서는 실적이 개판이라 가지고 별로라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매출의 10% 이상. 이거는 영업이익이 10%가 아니라 매출액이 10%예요. 매출액 10%를 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무가 위기를 초래하기로 했대요. 자본 잠식도 갔었다가 결국에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그 시기를 거쳐서 2022년도 12월 이 기사가 나온 뒤 1년 뒤 저는 이 회사를 실적주로 추천을 했어요. 실적이 좋다. 그런 회사예요. 옛날에 이제 추천했을 때 다 뭐 드렸던 얘기들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 작년에 미국의 테슬라 에너지와 세계 최대 태양광 인버터사인 독일 SMA사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아모그린텍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에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방열 부품용 컴파운드를 판매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전기회로에서 노즐 제거하는 필터 제품이 CMC. 이게 아까 그 커먼 모드 초크인가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세계 최대 태양광 인버터 회사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테슬라 에너지, 테슬라 자동차도 있지만 테슬라에서도 태양광 사업하고 있잖아요. 솔라루프.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테마주를 엮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재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풍력 얘기들도 있고, 정확하게는 태양광이랑 풍력 어떤 발전소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급 계약을 확인한 거에서는 지금 베스타스 그리고 지멘스 그쪽에다가 작품을 들어가고 있는데, 베스타스랑 지멘스는 전 세계 풍력 회사들 중에서는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도 유닛은 같은 게 막 올라가고, 유닛은 저희 정방 추천주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단타 종목이었는데, 이런 거 오늘 급등도 했죠, 그죠? 풍력주.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좋다는 얘기는 어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주는 신재생 관련주들 원전 수소까지도 좀 보아야 된다. 아모그린텍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깊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짚어드리려고 이제 했고요. 주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2만원을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좀 있고, 2만원 가기 전에 단타로 한 5에서 10% 정도는 해볼만 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쯤 해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매매 전략입니다. 내일 시가이야 분할 매수 목표가는 5% 이상 보고 있고, 금액으로는 18,000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있고 테마도 있고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18,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8,000원 뚫고 나중에 신고가 갈 거예요. 이 기업은. 나중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분명히 신고가 갑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기주로 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 흐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저희 정방이나 우리 카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드리니까 보고서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